오늘 절대부등식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얘기를 좀 했어요. 뭐라고 얘기를 좀 했냐면 일단은 항상 차민 등식, 부등식 맞죠? 항상 차이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부등식을 증명하는 얘기까지 좀 했던 것 같은데 절대부등식의 증명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이라고 해서 중요하다. 기억나요? 첫 번째 완전 제곱식을 만들 것. 두 번째 뭐예요? 지랄하고 자빠졌네. 절대값이나 루트가 포함된 식은 양변을 뭐야? 제곱해서 증명을 할 거고 실수의 성질이라는 걸 좀 사용해서 증명을 한다. 이런 이야기까지 좀 했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하게 될 아니면 혹은 증명을 보게 될 문제들은 대부분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 선에서는 충분히 가능한 선에서, 그러니까 너무 길지 않게 증명 가능한 명제들만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부담을 많이 안 가지셔도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절대부등식이 무수히 많은데 그 무수히 많은 절대부등식 중에 조금 의미가 좀 있는, 우리가 좀 사용할 만한 절대부등식을 좀 이야기해보자 라고 해서 얘기하는 첫 번째가 뭐예요? 첫 번째가 산술기하 평균 관계입니다. 산술 평균, 기하 평균 이야기를 좀 하는 건데 처음 들어요? 소율아? 소리 알고 있어요. 자, 일단 산술 평균, 기하 평균이라고 하는 걸 얘기하기 전에 기본 조건이 있어요. 얘들아, 기본. 우리 현지가 기본 지갑을 옵션으로 달고 다니는 것처럼 산술 기하도 기본 옵션이 있어요. 현지야. 어떤 옵션이 있냐면 양수 조건입니다 라고 하는 옵션이 있고요. 내가 알기로는 오늘 지난 바로 이번 그 주중에 홍성고등학교 수업 시간에 아마 산술기 한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맞아요? 수학 수업 시간에? 했지. 유담아 너 안 했다고 하면 안 돼. 지연이랑 태인이가 와서 선생님 학교에서 이거 했는데 필기한 거 나한테 사진 찍어 갖고 와서 선생님 이 부분이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요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대박이 아니고 야 올담 너 같은 반이잖아 걔네들이랑. 미쳤다. 아마 학교에서 지금 거의 비슷하게 하는 것 같아요. 맞죠? 자, 산술기하. 자, 그래서 첫 번째. 자, 여러분들 산술평균이라는 게 있어요. 산술평균. 자, 산술평균은 우리 소율이가 알고 있는 거예요. 네, 소율이. 중간고사 90점, 기말고사 80점. 평균은? 그렇지. 어떻게 했어요? 더해서 B로 나눠요. 이걸 산술평균이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평균이죠. 산술평균 여러분 다 알아요. 초등학교 때부터 시험 보면은 꼭 그런 애들 있잖아. 그 중학교 때쯤에 학교에서 시험 보면은 꼭 야 선생님 저 평균 90 넘었어요 뭐 이런 애들 있잖아요. 선생님 저 95점 옆에 있던 애가 난 97점 뭐 이러고 그런 느낌처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산술평균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기하평균이에요. 기하평균. 기하평균은 여러분들한테 좀 익숙하지가 않아요. 이제 우리가 깊게 알 필요는 없어요. 기하평균이라는 애가 있는데 그 기하평균은 뭐냐면 두 수를 곱해서 루트 씌우는 거예요. 이걸 기하평균이라고 하는데, 자 여기서 이제 요것만 딱 봐도 왜 양수 조건인지 알겠죠? 오케이? 둘 중에 하나가 음수면 어떻게 돼요? 루트 안에 음수가 되면서 허수가 돼버린단 말이야 얘들아. 알겠죠? 그래서 양수 조건에서 라는 게 왜 그런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럼 얘네 둘이 관계예요. 관계. 어떤 관계냐? 자, 산술평균은 기하평균보다 항상 크거나 같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절대부등식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알겠죠? 이 부분은 절대부등식, 산술평균과 기하평균과의 관계인데, 자, 얘가 이제 항상 성립해요. 종효봐. 그럼 이제 항상 성립하니까 증명 한번 해봐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우리 종효비 증명 한번 해봐야 될 거 아니야? 가볍게. 자, 증명법은 그냥 편한 대로. 자, 루트 있어, 루트.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야 조금 알 줄 아네. 양변을 제곱해도 되고요. 사실 제곱 안 하고도 증명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도형에서도 산술기하는 증명이 가능한데 선생님이 추후에 도형 가지고 하는 것까지 다시 한번 보여줄 거예요. 알았죠? 산술기가 증명을 할 건데 양변을 뭐 하자고? 좀 해봐. 제곱해요. 그럼 좌변이 어떻게 돼요? 자, 양변 제곱을 했어. 그럼 좌변은 4분의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이고요. 좌변 우변 다 양수니까 부등호의 방향은 변하지 않아요. 맞죠? 자, 우변은 그냥 ab예요. 요렇게까지 괜찮나요? 자, 이 상태에서 양변이 뭘 곱해요? 4 곱해서 2 양할 수 있죠, 얘들아? 4 곱해서 자, 천천히 할게요. 4 곱하면 4ab 하고 좌변으로 이항하시면 이렇게 예쁘게 식이 만들어져요. 그치 현지야? 그럼 우리 현지 이거 왼쪽에 있는 거 좌변 인수분해 되나? 어떻게 돼요? a-b의 제곱은 0 이상입니다.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죠. 그럼 우리가 실수의 제곱이니까 항상 참이에요 라고 증명할 수 있다고요. 괜찮을까? 유담이?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증명을 했단 말이에요. 유담아? 그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자 등호 조건이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된다고요. 자, 등호가 언제 성립하지 유담아? 좌변과 우변이 같으려면 등호는 언제 성립해? 아, 유담아 등호가 이렇게 생긴 거야. 이렇게. 그럼 뭐야 조건이? 그치, 알지. 근데 왜 이렇게 LA에서 와서 그런가? 대화가 안 통하지? 자, A는 B가 될 거예요. 맞죠? 오케이? 그래서 등호 조건. 여러분들 이 산술기하에서 등호 조건은요 굉장히 중요해요. 알겠지 얘들아? 자, 그럼 여기까지 일단 증명하고 우리가 이런 걸 알았어. 그치 얘들아? 그럼 여기서 이제 조금만 더 얘기를 해보자. 유담아, 조금만 어리를. 자, 산술기하가 이거거든 얘들아? 근데 우리는 보통 저렇게 잘 안 써요. 아마 학교 선생님도 저렇게 잘 안 쓸 거야. 왜? 여러분들 그냥 분수꼴 보기가 싫거든. 그래서 그냥 실제로는 양변에 몇을 곱해요? 2를 곱해서 요렇게를 더 많이 사용합니다. a 더하기 b는 크거나 같다 2루트 ab 요걸로 더 많이 써요 얘들아. 알겠죠? 그럼 이제 소율아 얘를 써먹어야 될 거야. 그치? 어디서 써먹냐 이거야. 봐봐. 이렇게 생겼어. 써먹어야 돼. 그치 좋아요. 어디다 써먹냐라고 했더니 자 만약에 우리 소율이가 A랑 B를 곱한 게 몇인지 알아. 그러면 A 더하기 B는 크거나 같다 몇보다 이렇게 해서 계산할 수 있겠죠. A, B가 몇인지 안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 소율이가 선생님 A, B가 1이던데요 그랬으면 여기가 뭐가 돼요? 2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맞죠? 그럼 둘이 더한 건 2 이상이죠. 맞지 얘들아? 그럼 곱을 알고 있으면 둘이 더한 거에 뭘 알 수 있다? 최소값을 알아. A 더하기 B는 최소값 몇이에요? 2죠. 맞아요 얘들아? 우리는 산술계를 어디다 써놓냐? 합의 최소값을 구할 수 있다라는 사실. 합의 최소값을 구할 때 써먹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현지야, 만약에 우리 현지가 만약에 A 더하기 B를 알고 있어. 그러면 A 더하기 B가 몇이라고 할까? 우리 현지 몇 번? 9번. 아쉽게도 홀수네요. 자, 10이라고 한번 해보자고요. 알겠죠? 참 아쉽게도. 오케이? 자, A 더하기 B가 10이야. 그러면 2루트 AB 해서 양변 2로 나누면 5. 맞죠? 양변 제곱하시면 25 이하 해서 AB는 25 이하라는 걸 알아. 합을 알고 있으면 둘이 곱한 거에 뭘 구할 수 있어? 최대값이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다 이거야. AB는 최대 몇이야? 25라는 거죠. 그래서 합의 최소값 또는 곱의 뭘 구해요? 최대값을 구할 수 있다.
이해됐니 얘들아?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야. 합의 최소값을 구하는데 언제 구하냐? 자, 합이라고 하는 거의 최소값을 구하려면 언제 합의 최소값을 구해? 곱을 알고 있을 때 혹은 곱이 일정할 때라고 얘기를 해요. 두수 AB가 뭔지는 몰라요. 양수라는 것만 있어. 알겠지 얘들아? 양수 조건이야. A 값이랑 B 값이 몇인지 몰라 현지야. 그치? 근데 둘이 곱한 건 알아. 곱한 게 4라고 해보자고요. 그럼 곱이 일정하게 4라면 둘이 더한 게 몇인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고요. 최소값을. 그래서 곱이 일정하면 합의 최소값을 구할 수 있고 반대로 합이 몇인지 알면 합이 일정하면 둘이 곱한 값의 최대값을 구할 수 있어. 그래서 우린 이 합의 최소값과 곱의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에서 산술기하식을 대부분 이용을 해요. 일반적인 게 산술기하를 이용한 최대 최소 문제가요. 유형이 좀 많아요. 생각보다 유형이 좀 길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막 여러 가지 유형들을 다 웬만하면 좀 풀이를 많이 해줄 건데 그 유형들 풀이도 있고 여러분들 도형에서도 활용을 좀 하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여러분들 기말고사에 들어가는 유리함수에서 산술기하 평균을 이제 이용하는 문제들도 꽤나 많습니다. 알았죠 현지야? 산술기하를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보통 그냥 유형은 많은데 근데 끼껏 나와봐야 한 문제 두 문제 정도거든. 한 문제 두 문제긴 해도 우리가 잘 해주면 좋으니까 알았죠? 오케이? 요거 가지고 그냥 문제 가볍게 한번 봐볼게요 얘들아. 그러면서 응용까지 한번 봐보자고. 자 봐봐 얘들아 719번이야 719번. 자 문제에서 뭐라고 써있냐면 자 A가 양수 B가 양수. 얘들아 산술기하는 기본 옵션이 뭐라고? 양수 조건이야. 기본 옵션이야. 기본 밑에 깔려 있어야 돼. 현재 알았지? 자 양수 조건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2A 더하기 3B가 12래요. 오케이?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했냐면 A, B의 최대값을 구해달래. 최대값. 그때의 A값, 그때의 B값도 찾아달래. 그럼 얘들아, 이거 최대값도 중요하면 이 부분을 좀 잘 보세요. A값, B값 어떻게 구하는지 알았지 얘들아? 알았지? 생각 잘해야 돼. 자, 유다마 간다잉. 자, 곱의 최대값을 구할 거야. 그치 유다마? 곱의 최대값을 구하려면 합을 알아야 된다 그랬어. 지금 여기 합이 나왔잖아 얘들아. 그치? 그러면 2A, 3B를 그냥 AB라고 생각하자고요. AB라고. 알았지? 그래서 산술기하를 그대로 써버릴 거야. 어떻게 돼? 2A 더하기 3B 둘이 더한 건 크거나 같아. 맞죠? 어떻게? 2 루트 소유라 둘이 곱한 거. 둘이 곱하면 몇이야? 12AB. 알파예요? 2A랑 3B를 곱해서 6. 화가 날 뻔했어. 근데 나는 넓은 마음으로 잠깐 참았어. 그치? 6A. 자, 여기까지 됐지? 자, 그럼 지민아, 이 부분이 몇이라고요? 12란 말이야. 그치, 얘들아? 이 부분이 현재 12야. 그치? 양들을 뭘로 나눠? 2로 나눠. 그럼 6. 그거 나갔다. 루트 6AB. 맞아요? 양들 제곱해요. 천천히 합시다. 36은 그거 나갔다. 6AB보다. 다시 그래서 AB는 6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맞지 얘들아? 자 그러면 AB의 최대값이 몇이죠? 6이죠. 맞지 얘들아? 그럼 여기서 그때 A값, B값 구하라고 했지 소율아. 이 부분에서 우리 생각을 잘해야 돼. 잘 봐봐. 소율아. 최대값이 6이라는 건 AB는 6이라는 거잖아. AB는 6이라는 거지 현재야. 능이라고 하는 건 등호가 성립했어. 어디 갔어 우리? 등호가 성립했단 말이야. 내 말 이해되니? 등호가 성립하면서 6이 됐어. 맞지 얘들아? 그럼 등호가 성립했으니까 등호 조건이 뭐냐면 얘랑 뭐 해야 돼요? 그치 같아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조금 이렇게 우리 사람을 비하면 안 되니까 좀 비하가 이게 저는 아이고 조금 우리가 생각이 좀 짧으면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 이걸 이런 식으로 갔다고 해서 방정식 풀려면 이제 우리 좀 떨어지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야. 이런 거 아니야 얘들아. 봐봐 현재야. 자 2이 더해서 10이지. 그럼 2이 더해 똑같다며. 그럼 얘가 6 얘가 6이지. 그럼 A는 몇이야? 그렇지. B는? 그렇지. 이렇게 보면 되지. 굳이 이걸 가지고 둘이 같다고 해서 갖다가 놓고 나서 이렇게 놓고 나서 막 30초를 고민해 막 머리 싸매고 고민해.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야 얘들아. 둘이 똑같은 거 더해서 10이 됐잖아. 그럼 6 더하기 6이잖아. 우리 알잖아. 응? 종해봐. 그지? 알아 몰라? 알아? 표정이 아직도 머릿속에 테트리스가 있네 저 새끼. 요거 이해됐어요 얘들아? 요런 식으로 푸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 가장 기본이야. 자, 앞에 봐봐. 720번 볼게요. 영이 아닌 실수 AB. 여기에서 이제 한번 짚고 넘어가자고 했다. 자, 산술기하는 조건이 뭐였지, 유담아? 묻지 맞지 양수 조건이야, 양수 조건. 그지? 근데 이건 영이 아닌 실수래. 그러면 A랑 B를 가지고는 산술기를 쓸 수 있어, 없어, 유담아? 못 써. 왜? 음수일 수도 있잖아. A, B가 뭔지 모른단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일단 그런 거야. 근데 문제를 봤더니 A 제곱 더하기 4B 제곱은 32래. 이렇게 알려줬단 말이야. 그럼 보면 A라고 하는 건 0이 아닌 실수인데 A 제곱이라고 하는 건 그럼 실수의 제곱이니까 0보다 클 거야. 0 이상 아니야, 0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얘들아. 맞죠? 그럼 마찬가지로 B 제곱도 0보다 클 거야. 그럼 4B 제곱도 당연히 0보다 크겠죠. A랑 B는 0이 아닌 실수지만 A 제곱과 4B 제곱은 둘 다 양수다 이거야. 알겠니 얘들아? 그래서 우리 산술기하를 A와 B를 가지고 쓰는 게 아니라 A 제곱과 4B 제곱을 가지고 산술기하식을 쓸 수 있다고. 오케이? 자 그대로 써버려 유담아.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 크거나 같다 2 루트. 자 우리 유담이 곱하기 좀 하나 보자. 유담아 얘네 둘 곱하면 뭐하게? 4a제곱 b제곱이야. 여기까지 됐죠 얘들아? 맞죠? 자 그럼 우리 여기 좌변부터 한번 정리해볼까? 소율아 얘가 몇이 이게? 괜찮아 소율아. 칠판 안 볼 수도 있지. 소율이 선생님 얼굴 쳐다보느라고 칠판도 안 보고 여기 써있어. 그치? 32란 말이야. 자 그러면 32 크거나 같다. 자 이거 살짝 정리하면 요 4 루트 4 앞으로 꺼내면 4 루트 a제곱 b제곱이야. 맞니 얘들아? 맞지? 자 양면 4로 나눈다. 슉슉 8이야. 자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좀 여러분들의 이제 수학적인 지식을 상식을 보는 거야. 현재 이거 루트 없앨 수 있죠? 루트 없애는 거야. 탈락. 뭐라고? 그렇지. 여러분들이 중학교 3학년 때를 왔다고. 루트 안에 제곱이면 A가 아니고 절대값이야. 기억하라는 게. 알았니 얘들아? 이거 어설프게 AB라고 하면 니들이 어설프게 AB 했어. 그러면 AB는 8 이하. AB의 최대값은 8이네? 그럼 최소값은? 이 문제 최소값도 나와야 되거든. 최소값은 없어요. 못 구하는데요. 이런단 말이야. 그게 아니야. 얘들아 어떻게 돼야 된다고? 자 이거 어떻게 나와야 돼? 절대값 AB야. 작거나 같다 8. 절대값이 8 이하래. 그러면 종엽아 8보다 많이 떨어져 있어? 아니지. 덜 떨어져 있지 종엽이. 맞죠? 맞지 종엽아? 8보다 덜 떨어져 있어. 그래서 8과 뭐 사이? 마이너스 8 사이에 들어올 거라고 AB가. 이해되니? 그래서 최대값 그리고 최소값 이렇게 보는 형태가 있다고요. 알았니? 우리가 일반적으로 산술기하는 곱의 최대값, 합의 최소값을 구하는 건데 이렇게 절대값을 사용하시면 도와야 최대값, 최소값이 모두 나올 수도 있다고요. 알겠음? 이해됐죠? 질문 있는 것 같아. 어디에서 다시? 여기 왼쪽 줄에서. 여기서. 네. 자 천천히.
자, 얘가 32인 건 알죠? 네. 요걸 루트 4잖아. 아. 아니었어. 오케이. 됐죠? 자, 질문 있는 사람 괜찮아? 질문? 괜찮아. 질문해도 돼. 편하게 해. 없어? 나 문제 푸는 거 볼 거야, 니들. 질문. 그래. 좋아. 또 얘기를 더 해야 되니까. 쭉 한번 봐보자. 722번이야, 이거. 이 얘기도 좀 할 거야. 별건 아닌 얘기고, 얘들. 자, 722번. 자, 여러분들 양수 AB라고 써놨어요. 양수 조건 달아놨다잉. 그리고 나서 뭐라고 했냐면 OA 플러스 B는 그다마 10 맞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 했냐면 얘들아 A분의 1 더하기 B분의 5 요놈의 최소값을 구해주세요 라는 거잖아요. 자, 얘네 둘이 더한 거의 최소값이야. 그럼 수율아 이거 너 이렇게 둘이 더해서 이 루트 곱할 거야? 아니야. 생각을 조금만 더 해보자고. 생각을 조금만. A, B를 곱해요. 뭐라고? A, 어디다 곱해 갑자기? 저기. 아이 소율아 그 AB를 곱한 건 우리가 흔히 등식이라고 하는 거야. 아, 그럼 OA 플러스 B 10에다가 A를 나눠요. 아니지. 얘들아 그냥 우리 이렇게 생각해봐. 곱셈 공식을 할 때든 뭘 할 때든 분수꼴 나오면 뭐 하자 그래? 분수꼴 나오면 뭐해? 그래 기본 통분. 얘 통분을 가져가는 거야. 기본적으로 통분을 가져가자고 얘들아. 통분. 자, 둘이 통분하는 거야. 뭘로 통분해? AB로 통분하자. 그럼 여기에 BB, AA 곱해지니까 분자가 OA 플러스 10B가 된단 말이야. 됐어? 그러면 도아야, 여기 보여? 여기 분자? 분자 몇이야? 야, 기가 막혔다고. 요놈의 새끼가 10이란 말이야. 자, 여기서 하나 더. 여기서 틈새. 이런 식으로 분수꼴이 나왔을 때 통분하는 게 일반적이거든, 얘들아. 근데 통분을 했는데, 도아야, 통분을 했는데야, 지금은 이 분자가 여기 주어진 값으로 정리가 됐죠. 그치, 얘들아? 정리가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알겠죠? 이 분자가요, 지금 요거 딱 요거 주어진 값 10으로 정리가 되잖아, 얘들아. 근데 이 분자가요, 정리가 안 돼요. 10 그대로 남아있을 때도 있어요, 얘들아. 그럴 땐 또 다른 방식을 사용하셔야 돼요. 알았죠? 지금 이제 나오면서 더 얘기를 할게요. 알았지, 얘들아?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결론적으로는 이걸 정리하면 AB분의 10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가 됐어요. 맞지, 얘들아? 이 부분이 이렇게 간 거니까. 알았죠? AB분의 10의 최소값이야. 요놈의 최소값, 요놈의 최소값, 요놈의 최소값 이렇게까지 정리해가지고 왔어. 자, 그럼 우리 이거 배웠잖아. 이게 저거 할 때도 배웠잖아. 봐봐. 자, 분수가 제일 작아지면 분모는 뭐 해야 된다고? 그렇지. 그걸 뭐라 그래? 그렇지. 분모가 클수록 분수값은 작아져야. 맞아, 얘들아?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요놈. 뭐예요? AB의 최대값을 구해야 돼. AB의 최대값을 구해야 돼. 분모가 가장 클 때 분수는 가장 작아지거든, 얘들아. 맞지? 자, 그래서 요거 가지고 이제 산술기에 써보자고요. 자, 어떻게? OA 플러스 B.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는 크거나 같아요. 2 루트. 자, 종료가 둘이 곱하면 OAB. 맞아요? 자, 얘가 몇이라고 종료가? 10. 2로 나누면. 그렇지. 자, 양변 제곱했어. AB는 작거나 같다. 뭐보다? 5보다. 맞니, 얘들아? 여기까지 됐죠? 그럼 AB 최대값이 뭐야, 현지나? 아, 현지야? AB 최대값 몇이야? 5. 그러면 이 분수의 최소값은 몇이 돼요? 2가 되겠죠. 하나? 우리 강의 좀 늦게 왔는데 이해됐어요? 진짜로? 이해력이 남다르군요. 좋아요. 이해됐어요, 얘들아? 이런 식으로. 자, 일단 여기까지 이해를 못한 사람 있으면 얘기하시고요. 자, 조금씩 문제가 변형되는 것을 보여주는 거야, 얘들아. 자, 이해가 안 된 사람 있으면 얘기하시고, 이해가 됐다면, 자, 이해가 되신 분들은 10초 정도만 심호흡하시고. 723번. 이거는 아마 지금 학교에서 산술기와 수업 안 한 친구들이 있다고?
안 한 친구들은 아마 선생님이 요 얘기 하실 거예요. 그럼 별표 쳐놓고요. 잘 이해하시면 타교 수업 들 때 조금 더 편할 겁니다. 아마 수업을 한 친구들 누구예요? 수업한 사람? 유담아, 너 수업한다고. 너도 같은 반 아니니? 했어? 선생님이 요시 가지고 뭐 했는지는 알아? 너네 수학 시간에 자니?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이제 수업할 텐데. 유담아 되게 중요하다고 했을 텐데. 자, 앞으로 봅시다. 얘네 둘의 지금 뭐예요? 최소값을 구하는 건데, 자, 현재야. 선생님 그냥 내가 말하는 논리대로 한번 생각을 해봐. 이 논리가 좀 거지 같다고 느껴질 수도 있어도 한번 생각을 잘 해보자고요. 자, 지금 이렇게 식 두 개를 곱했죠. 맞지 얘들아? 가로를 묶어져 있지만 두 가로를 곱했단 말이야. 얘 곱하기 얘의 최소값이야. 자, 그럼 우리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자는 거야. 양수니까 이 괄호 양수죠. 맞지 얘들아? 또 오른쪽에 있는 괄호도 양수란 말이야. 그럼 양수 곱하기 양수를 할 건데 최소값이라고 하는 걸 이제 뭐 여러분들은 안 그러겠지만 그런 친구들이 있단 말이야. 요놈의 최소값이랑 요놈의 최소값을 각각 구해서 곱하면 제일 작아지지 않나? 라는 생각. 지금 내 말 이해됐어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자, 여기 최소값을 곱해. 그러면 전체 최소값. 이렇게 생각을 하고 최소값을 구해보면, 자, 보자니 첫 번째. x 플러스 y분의 4라고 하는 놈의 최소값을 한번 구해보면, 자, 둘이 더했어. 크거나 같다. 2 루트 소라 뭐예요? 둘이 곱하면 y분의 4x예요. 좀 거지 같지만 요만큼이 최소값이야. 맞지 유담아?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4y 더하기 x분의 1 해서, 자, 이거 가지고 또 산술계를 써보면 둘이 더한 건 크거나 같아요. 2 루트, 자, 뭐예요? 둘이 곱하면 x분의 4y가 되죠. 맞니 얘들아? 이렇게 최소값 둘이 구했지 준호가?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뭐 하자고요? 최소값끼리 곱해보자고요. 자, 얘네 둘을 곱해볼 거야. 2 루트 y분의 4x랑 2 루트 x분의 4y가 있어. 맞죠? 얘네 둘을 곱하면 어떻게 돼요? 4 루트 xy분의 16xy가 되죠. 맞아? 그러면 쓱쓱 약분했네. 4 곱하기 루트 16이니까 몇이에요? 16이네요. 이렇게 생각하면 뭔가 논리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야. 당연히 이렇게 구해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소율아, 얘는 틀렸어요. 오케이? 현재 얘는 틀렸다고요. 우리 현지 눈이 자꾸 감기는 건 아니고요. 원래 눈 깜빡이면 감겨야 되니까 현재야. 근데 감았다 뜨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우리 보통 깜빡. 근데 현지는 깜빡. 진짜 아이폰 슬로우 모션인가 그거 보는 것 같아 현지야. 카메라 그거 보는 것 같아. 조금만. 자, 이렇게 해서 여기서 뭐가 잘못됐어 현지야? 현지야, 이걸 만약에 잘못된 걸 지금 딱 짚어내면 우리 현지 기가 막히게 내가 쉬는 시간 줄게. 갑자기 절대값 생각하면 탈락. 우리 현지는 쉬는 시간을 잃었어요. 아쉽지만. 자, 여러분들 이게 왜 잘못됐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자, 봐봐요. 자, 준호가 얘가 최소값이라 그랬죠? 자, 얘가 최소값이 되려면 둘이 같을 때, 등호일 때야. 등호가 성립할 때, 맞아? 자, 등호가 성립할 때, 등호 조건은 얘랑 종혁아 뭐 할 때? 같을 때야. 그러면 x는 y분의 4 따라서 xy가 몇일 때? 4일 때.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요놈이 최소일 때는 마찬가지로 요놈 등호 조건이 성립을 해야 돼. 맞지 얘들아? 둘이 같아야 되니까. 자, 등호 조건은 얘랑 뭐 할 때 종혁아? 같을 때 4y는 x분의 1
따라서 요거 정리하면 x, y는 4분의 1이야. 등호 조건이 뭐예요? 다르죠?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요 왼쪽에 있는 괄호가 최소일 때 얘는 최소가 아니라고요. 얘가 최소일 때 얘는 최소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둘이 최소값을 내가 곱하고 싶은데 둘이 동시에 최소가 되는 경우가 없다고요. 이해했어요, 얘들아? 가은이 무슨 말인지 알겠니? 얘가 최소일 때는 x랑 y의 곱이 4여야 된단 말이야. 그때 얘는 최소가 아니라는 거지. 왜? 얘는 최소가 되려면 x, y가 4분의 1이어야 되니까. 그럼 우리 종엽이가 열심히 연구를 해서 x, y가 4이면서 4분의 1인 수를 찾으는데 그럼 얘가 성립할 수 있는 거야. 오늘부터 연구해보겠니? 그래요, 하지 마요. 알겠지, 얘들아? 그래서 동시에 최소가 되는 경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야. 이거는 어설프게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중요하게 학교에서도 언급을 할 겁니다, 아마 수업 시간에. 알겠지, 얘들아? 오케이? 그럼 얘를 이제 도와야 어떻게 풀어야 돼? 같다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괄호끼리의 곱이 나오면 항상 머릿속에 뭐? 분배 법칙해서 쫙 다 전개해야 돼. 식을. 알았니? 전개된 식에서 봐야 된단 말이야. 자, 보자. 분배 법칙 할 줄 알죠? 소율아. 아우, 졸려라! 4xy 더하기 1 더하기 16 더하기 xy분의 4야. 맞니, 소율아? 요거 조금만 더 이쁘게 정리하자. 그럼 어떻게 돼요? 17 더하기 4xy 더하기 xy분의 4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진다고 얘들아. 자, 요 전개한 거의 최소 값이 돼버려. 맞아? 그럼 이제부터 생각해보자고. 종엽아, 요 17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상수. 맞아요?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얘는 그냥 고정된 상수야. 그래서 4xy랑 xy분의 4 얘네 둘의 합이 얼마냐에 따라 전체가 결정이 돼요. 맞지, 얘들아? 그래서 여러분들은 얘네 둘의 뭘 구할 거야? 최소값. 얘네가 최소일 때 전체도 최소가 되니까. 맞죠? 현재야? 요거 둘의 최소의 요 둘의 합이 최소일 때 전체도 최소가 되는 거야, 얘들아. 따라서 4xy 더하기 xy분의 4는 크거나 같다. 이 루트 하고 얘들아 이렇게 둘이 곱하면 뭘까? 둘이 곱하면 뭐야, 좋아요? 그렇지, 16이야. 그러면 4, 2, 8 최소값 몇이라고요? 8. 요만큼이 8이야. 오케이? 그럼 정해봐. 둘이 더하면 몇이야? 그렇지. 그래서 답이 25예요. 아까처럼 16으로 나오면 안 된다고요. 알겠습니까? 자, 한번 볼게요. 자, 요거 뭐야? 요 둘이 곱해져 있는 거에 최소값이야, 얘들아. 알겠죠? 우리 곱한 걸 따로따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다 전개하라고 그랬어. 알았죠, 현재야? 전개하시면 어떻게 돼요? 식이 3a제곱 그 다음 마1 마이너스 9 맞죠? 그리고 플러스로 바뀌면서 a제곱분의 3이 돼요. 아니 얘들아 이거 조금만 더 뭐야? 마이너스 10 더하기 3a제곱 더하기 a제곱분의 3이에요. 자, 이게 최소가 되도록 만드는 자, 이 부분 우리가 이제 동그라미 지금 이 부분이 최소일 때 전체도 최소가 된다. 맞죠? 자, 그래서 우리 이거 가지고 둘이 더한 건 크거나 같다. 2 루트 현지야. 둘이 곱하면 몇이야? 9. 맞습니까, 얘들아? 자, 그래서 6 이상. 이 부분이 최소값이 6이라고 얘들아. 그래서 6 마이너스 10 하면 몇이야? 최소값 마이너스 4다. 요렇게 해주시고 m값. 그 다음에 언제 최소냐라고 물어봤는데 얘들아 여기서 이제 우리는 요거 두 개 가지고 산술기가 쓴 거잖아. 그래서 산술기가 등호 조건이 성립할 때 얘랑 얘가 뭐 할 때? 같을 때. 자, 우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네들이 같다라고 해서 방정식 풀면 조금 떨어지는 거라고 그랬어. 알았지? 자, 똑같은 거 둘이 더해서 6이니까 3 더하기 3 맞아요, 얘들아? 그래서 얘가 3이니까 a제곱이 몇이야? 1. 오케이? 그래서 양수 a라며. 그럼 a는 몇이야? 1이겠죠. 됐나요?
그래서 M값, 알파값 해서 따로따로 한 번씩 구해주시면 돼요. 알았니, 변화? 됐죠? 자, 이거 지운다? 지운다? 지우면 되지?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유형까지만 얘기를 조금 더 할게요, 얘들아. 안 돼. 자, 그 옆에 있는 유형이 뭐냐면 시계 변형인데, 산술기하. 자, 여러분들 식을 변형해서 산술기하 식을 쓰는 애들이 있어요. 시계 변형. 그러니까 시계 변형이라고 하는 거 뭐 수서를 상관없겠죠. 문제 보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x가 마이너스 1 x 플러스 x분의 1 분의 4. 자, 얘네 둘이 더한 거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단 말이야. 근데 만약에 우리 현지가 자, 둘이 아무 생각 없이 우리 현지가 지금 막 졸려갖고 아무 생각 없다고 해보자고. 그럼 이 상태에서 현지가 둘이 더한 걸 가지고 산술기하를 썼어. 2 루트. 자, 둘이 곱하면 x 플러스 1분의 4x가 되잖아. 맞죠? 그럼 우리 현지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현지야, 너 현지는 지금 이 값이 몇인지 알아요? 모르잖아. 알 수가 없잖아. 그리고 더 거기다 플러스 1. 이게 산술기하 쓸 수 있었어, 없었어요? 못 썼어. 왜?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다는데 그럼 x는 얘는 양수인지 음수인지 판단이 돼요? 안 되거든. 애초에 산술기하를 쓸 수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생각 없이 산술기하를 막 써버린 거야, 얘들아. 알겠지? 그럼 우린 얘를 최소값을 구하기 위해서 식을 살짝 변형을 할 거야. 얘는 이제 쓰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럼 어떤 변형을 하냐면 잘 들으세요. 식의 변형은 절대로 문자를 건드리지 않아요, 산술기하에서는. 알았니? 딱 뭐만? 상수만 살짝 건드려요. 상수만. 어떻게 살짝 건드리냐면 우리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는 거야. 잘 봐봐. 자, 예를 들어서 a 더하기 a분의 4의 최소값이라고 해보자. A가 양수일 때. 오케이? 그럼 여러분들이 자, 크거나 같다 2 루트. 자, 종여봐. 둘이 곱하죠. 둘이 곱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문자가 약분이 되거든. 이 약분 되도록 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변형을 해보자고요. 약분이 되게. 오케이? 어떻게 약분이 되게? 여기랑 여기가 이렇게 약분이 될 수 있도록. 그러면 분수에서 이 분모 건드릴 수 있어? 못 건드리지? 얘만 건드릴 거야. 알겠지, 얘들아? 이거 못 건드리잖아. 현재 이거 바꿀 수 있어, 봐? 못 바꾸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거야? 1을 한 번 더해주고 1을 한 번 빼줄 거라고요. 이렇게 상수만 살짝 건드려줄 거예요. 알겠니? 그럼 요 마이너스 1은 상수. 얘는 그대로 두고 자, 요 부분 얘랑 요 부분 얘네 둘이 최소일 때 전체도 제일 작아지거든, 얘들아. 맞죠? 그래서 얘네 둘을 가지고 산술기하를 써버리면 2 루트. 자, 종현봐. 이제 얘네 둘이 곱하면 뭐야? 4야, 4. 그지? 그럼 최소값 몇이야? 4. 맞아요? 그럼 답이 4야? 아니야. 4 빼기 1. 오케이? 맞죠? 그래서 최소값이 몇이 돼야 돼? 3이어야 돼. 백종현, 이해됐어? 좀 마이너스 1까지 계산해야 돼, 전체? 그지거나? 네. 자, 그리고 나서 뭐라고 써있어, 얘들아? 그때의 x값도 구하라고 했잖아. 그때 x값. 자, x값은 등호 조건. 산술기하 쓴 부분을 봐야 돼. 여기서 그치 이렇게 갔다고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니야, 얘들아? 요 부분만 보는 거야. 요 부분 산술기하 쓴 부분. 자, 둘이 더해서 최소값이 4 나왔지? 2 더하기 2야, 얘들아. 맞아? 그럼 x는 몇이야? 1이라. 알겠지? 엉뚱한 거 보지 말고 최소값 3이니까 3 더하기 3 아닌가? 이런 생각, 뭐 1.5 더하기 1.5 뭐 이런 거 생각하는 거 아니야, 얘들아. 산술기하 쓴 부분을 가지고 등호 조건 봐야지. 요 마이너스를 마지막에 계산한 거잖아. 알았지, 얘들아?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요 유형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얘기할 거예요.
다음에 일단 730번 얘기까지만 할 거예요. 730번은 문제를 풀 건 아니야 얘들아. 알았지? 선생님 문제를 풀 건 아니고 식을 변형하는 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건데, 자 x가 3보다 클 때 앞에 보자. 요거 그냥 얘기 조금 할게요. 자, x가 3보다 클 때 요거의 최소값 구하래요. 얘들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자 이제 누가 봐도 우리가 그냥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요놈의 식을 어느 정도는 좀 변형을 하거나 정리를 하거나 뭔가 필요하겠구나 라는 생각은 할 수 있어. 그러면 이런 유형의 문제에서는요, 기본적으로 우리한테 요구하는 건 큰 변화가 아니야. 알았지? 그냥 여러분들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잼미 때 분수 하트 쪼개기 해봤죠? 맞아? 분수 이렇게 쪼개라고요. 이렇게 쪼개라. 기본 쪼개기를 이용하는 게 가장 기본이야. x-3분의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x-3분의 4 이렇게 쪼갰더니 여기 둘이 쓱쓱 약분되면서 뭐가 돼요? x 플러스 x-3분의 4가 돼요. 이렇게 되거든. 맞아요? 그럼 요거가 뭐예요? 아까 위에 있던 대표 문제랑 식 형태가 똑같아졌어요. 맞지? 맞지 얘들아? 그 다음에 이해됐죠? 근데 유담아, 근데 문제 난이도를 조금 내가 선생님이라고 생각하고 올릴 거면 나는 이렇게 쪼개기가 안 되게 될 것 같아. 무슨 말이냐면 식을 좀 더 다르게 변형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뒤에 가서 유리식이나 유리함수할 때 한 번 더 얘기를 또 하겠지만 분수식골에서 분자의 차수가 분모의 차수보다 크거나 같으면 우리 짤민이 때 초등학교 때 이런 거 분모가 분자보다 작죠. 우리 이거 뭐라고 했게? 우리 종엽이 이거 뭐라고 했게? 종엽이 별명 별명이었잖아 초등학교 때. 뭐야? 그렇지, 가분수. 머리크레딧 가분수라고 부르잖아. 맞지? 가분수였단 말이야. 이 가분수를 우리 종엽이 뭘로 바꾸는 거 배웠지? 그렇지. 진짜 똑똑해. 종엽아, 대분수를 어떻게 바꿔요? 5와 3의 1이야. 자, 이 대분수를 이렇게 가르치거든 얘들아. 그 대분수를 왜 이렇게 가르치냐? 우리 재민이들이 분수끼리 덧셈 뺄셈 더럽게 못해. 원래 이거거든. 5 플러스 3분의 1. 오케이? 대분수의 개념은 5 플러스 3분의 1이야. 근데 야, 5 더하기 3분의 1 좋아. 그럼 애들 잼민이들 보고 이렇게 되돌리라고 하면 못하거든. 이해가 떨어져. 현지야!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곱하기 이용하기 하려고 이렇게 가르쳐주거든. 알았지 얘들아? 자, 그럼 종엽이 이 대분수를 바꾸는 요령은 알아요? 요령. 이 대분수로 바꾸는, 얘를 이렇게 바꾸는 원리에 대해서 알고 있냐 이거야. 나눗셈을 이용하는 거야. 16 나누기 3을 해. 그럼 몫이 뭐야? 5, 15 나머지 1. 그럼 어떻게 돼요? 목 더하기 3분의 나머지. 이렇게 바꾸는 거야. 오케이? 그럼 요걸 이제 다항식에서, 분수식에서 그대로 적용을 할 거야. 현지야, 어떻게? 자, 이런 거야. 우리 현지가 fx 분의 gx라고 하는 애를 분수식을 바꾸란 말이야. 오케이? 요걸 이제 우리 현지가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때 다항식에 나눗셈 했던 것처럼 나눠. fx 나눠. 그럼 현지가 뭐가 있어? 몫이 있겠죠. 그지? 이렇게 샬라샬라 계산하면 뭐가 나와요? 나머지가 나올 거란 말이야, 현지야. 그치 얘들아? 그리고 나서 우리가 요 식을 이렇게 정리한다고요. 뭐야? fx 분모 분의 나머지 더하기 목. 이렇게 대분수꼴로 바꿀 수 있어. 조금 번거롭지만 요 식을 다시 한번 보시면 x 3분의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4가 있어요. 오케이? 자, 얘를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4를 우리 현지가 x 마이너스 3으로 나눌 거야. 그러면 여기가 x 맞아요, 현지야?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3x고요. 자, 위에서 아래 거 빼면 나머지가 4네요. 맞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식을 그대로 바꾸는 거야. 뭐야? x 마이너스 3분의 나머지 더하기 목 이렇게 바꾸자고요. 알겠니 얘들아?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하트 쪼개기를 이용할 수 있게 편의를 많이 가지고 나와요. 알았지? 근데 이런 형태로 정리가 잘 안 되는 식들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나눗셈을 이용해서 식을 좀 더 정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알겠니 얘들아?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선생님이 여기까지 활용을 제외한 유형을 봤어요. 활용 제외하고. 그러면 여기까지에다가 방법이 하나 더 있어요. 하나 더. 산술기하 유형 중에 조금 특이하게 좀 고난이도에서 나오는 유형이 하나 더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좀 더 이따가 문제를 보고 얘기를 해볼게요. 알았죠 얘들아? 일단은 처음에 보시면 1번이나 2번이나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거죠. 맞아요? 교재에서 증명 얘기하면서 가볍게 봤던 내용들 교과서나 다 들어있는 내용이고, 그래서 몇 가지만 조금 더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증명하는 것들. 알았지? 필요한 것들 몇 가지 한번 보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직접 또 한번 증명을 해보고, 이 증명이라는 게 듣고 눈으로 보면 하고 이해는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2번 증명 어떻게 했었는지 기억나요? 비법? 근데 그걸 여러분들 손으로 써보라고 하면 선생님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손으로 직접 쓰는 거랑 좀 차이가 크거든요. 눈으로 보는 거는. 아마 여러분들 좀 직접 해보셔야 될 거예요. 알았죠? 앞에서 또 조금만 봅시다 얘들아. 오늘 지금 나는 프린트 3번부터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3번. 자연수 n에 대하여 뭐라고 되어 있니 얘들아? n 제곱이 홀수이면 n도 홀수이다 라는 명제고요. 여러분들이 이 명제를 대우를 이용해서 증명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얘들아? 자, 간단하게 대우를 한번 찾아보자고요. 일단 대우. 자, 대우는 여러분들 명제 보시면 P이면 Q이다 라고 하는 구분이 되죠? P이면 Q이다. 자, 그래서 not Q이면 not P이다를 만들어야 되니까 n이 홀수가 아니면 이 돼버려서 n이 짝수이면 n 제곱도 뭐가 돼요? 짝수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오케이? 우리가 증명은 이렇게 간단하게 하시면 돼요. n이 짝수, 짝수이므로 n은 2k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여기다가 이제 이런 거 빼먹으시면 안 돼요. 단 k는 자연수입니다. k가 자연수가 아니면 k가 0이거나 음수이거나 하면 n이 짝수라고 하는 기본 전제가 좀 무너지죠. 가정이. 알겠죠 얘들아? 이렇게 짝수라고 표현을 좀 해놓으시고, 자 여기서 그냥 가볍게 제곱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 n 제곱 하면 뭐예요? 4k 제곱이죠. 맞지 얘들아? 따라서 n 제곱은 4의 배수예요. 짝수입니다. 라고 가볍게 n이 짝수이면 n제곱도 짝수가 됐어요. 괜찮아요?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얘들아. 이어서 다음 장으로 좀 넘어갈 거예요 얘들아.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4번도 마찬가지예요. 지난 시간에 선생님 한번 얘기했었죠. 우리 교과서에 그대로 있더라고요.
4번 기억나요? 1 플러스 루트 2 유리수가 아니다 무리수이다 증명하는 거 기억나요? 기억나죠? 요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지난 시간에 봤으니까 또 해볼 건데 자 선생님이 볼 건 5번이에요 얘들아 5번 자 5번은 뭐냐면 증명이 되게 단순하거든요 이게 증명이 되게 단순한데 막상 여러분들이 손대려고 하면 뭐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증명인 것 같아요 알았죠? 한번 보시면 자 x랑 y가 실수고요 그 다음에 자 명제가 어떻게 되냐 x, y가 0이 아니면 x는 0이 아니고 y도 0이 아니다 이런 명제거든요 맞죠?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이 명제를 대우를 이용해서 증명 한번 해보시고 또는 귀류법으로도 증명해봐라 라고 해서 두 가지 증명이 나와 있는데 자 1번 대우를 가지고 증명을 한번 해보자 알았지 얘들아? 자 일단 대우를 한번 찾아봐야 돼요 여러분 명제 보시면 P이면 Q이다 야 맞죠? P이면 Q다 자 대우 not Q이면 X가 0이거나 y가 0이면 x, y는 0이다 라는 대우가 만들어져요 괜찮을까요? 자 그럼 이거 증명은 자 이렇게 된 걸 가지고 쌤 이제 어떻게 증명해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얘는 그냥 딱 두 줄만 써주시면 돼요 두 줄 뭐냐 첫 번째 x가 0이면 x가 0이거나 y가 0이라고 했으니까 x가 0이면 y 값에 관계없이 x, y는 0이 돼버려요 맞니 얘들아? x가 0일 때 확인한 거야 그치 준호가? 두 번째 y가 0이면 이번에는 x 값에 관계없이 x, y가 0이 돼버려요 맞아요? 현지 봤니? 그러니까 뭐다? 주어진 명제는 참이 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됐니 얘들아? 괜찮아요? 가은이 이해됐어요? 막 엄청 긴 증명이 아니에요 그냥 간단하게 각각의 경우를 확인만 해주면 되는 거야 얘들아 알았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귀류법을 써달라고 했는데 얘들아 이 부분도 이걸 귀류법으로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자 귀류법이라고 하는 걸 얘들아 우리 배운 대로 한번 얘기를 해보자 결론을 부정해서 모순을 찾는 거거든 얘들아 맞지? 그래서 결론을 부정을 해버리면 자 x, y가 0이 아니면 x가 0이거나 y가 0이다 이게 이제 결론을 부정하는 거거든 맞지 얘들아? 이 결론 부정한 거잖아 맞죠? 그럼 요거를 조금 더 단순화시키면 어떻게 돼? 단순화시키면 이렇게 되고 잠깐 지울게 얘들아 요걸 조금 단순화시키면 x가 0 결론을 부정해서 이거나 y가 0이라고 가정을 해보는 거야 내 말 이해되니? 결론을 부정해서 x가 0이고 y 0이거나 y가 0이면 어떻게 되냐 결론을 부정한 걸 가지고 한번 보자고요 알았지? 그리고 나서 똑같아요 1번, 2번 얘가 똑같이 들어가요 증명이 똑같아요 얘들아 알았니? 자 요거 여기 들어가고 요거 여기 들어가 그러면 x, y가 0이 아니라는 맞죠? x가 0이 아니면이라고 했잖아 사실에 뭐가 생겨요? 모순이 생긴다 이거야 도와 이해됐어요? x가 0이거나 가정해서 봤더니 xy가 0이었고 y가 0이라고 가정해서 봤더니 xy가 0이었어 그지? 그러면
x, y가 0이 아니다 라고 하는 사실에 모순이 생겨버린 거야. 그러니까 x는 0이고 y는 0이 아니고 y도 0이 아니어야 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얘들아? 둘이 증명은 같은 방식을 이용해요. 비슷하게. 알았죠 얘들아? 부담을 막 엄청나게 주는 증명은 아니에요. 이것도 이제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두 가지 다 선생님을 보여줬고, 자, 필기하기로 했으면 하세요. 잠깐 기다릴게요. 우리가 이렇게 명제를 써놓고, 자, 여러분들 명제 지금 대우를 이용한 증명 명제들 잘 한번 유심히 잘 살펴보시면 대부분 홀수, 짝수, 3의 배수, 2의 배수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알겠죠? 이걸 제외한 이제 증명들은 여러분들이 다루기가 어렵기 때문에 보통 고등학교 1학년 때는 홀짝이나, 알았죠 얘들아? 3의 배수라든가 이런 좀 가볍게 여러분들 정리 가능한 거 위주로 나와요. 그래서 방식이 거의 매번 비슷하다고 아마 느낄 거예요. 이것도 보시면, 자, 둘이 곱이 짝수이면 P이면 M 또는 N이 짝수이다. Q이다가 되죠. 맞죠? 그 대우를 가지고 증명해요. 대우. 자, 대우 어떻게 돼요? M N이 모두. 이게 또는이라서 그리고예요 얘들아. 알겠죠? 짝수가 아니면 홀수이면 이렇게 되죠. M과 N이 모두 홀수이면, 알았죠? 현재야 모두 홀수이면 M 곱하기 N은 홀수이다라는 명제가 되어버리고, 자, 우리가 이제 홀수의 표현만 이해하시면 되는데, 자, 홀수를 이렇게 표현할 거라고 소유라. M은 K-1이라고 쓰셔도 되고요. 근데 다만 조심하세요. 이것만 안 하시면 돼요. N도 K-1 이렇게만 안 하시면 돼요. 알았지? 이렇게 표현을 하면 M과 N이 같은 수라는 뜻이거든요. 얘들아? 알았지 얘들아? 이렇게 하지 말고 문자를 다른 문자를 쓰세요. 뭐 T를 쓰든 뭐 다른 뭐 A를 쓰든 B를 쓰든. 알겠죠? 오케이? 같은 문자를 절대 쓰지 마.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단 K와 T는 자연수입니다 라고 표현을 해주시면 되고요. 알겠니 얘들아? 이 상태에서 M과 N을 그대로 곱해보는 거예요. 홀수임을 확인했으니까 이 K-1, 이 T-1 맞죠? 현재 이거 전개한다. 4T제곱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2T 플러스 1이 되죠. 맞니 얘들아? 4t제곱이 야 미쳤나봐. KT. 미안. 너무 생각 없이 KT. 야구 KT 펜 있음? 전 투선팬이에요. 두산이야? KT 펜 없어? 자 그럼 넘어가자고. 자 이렇게 항 세 개를 2로 묶으면 2KT 마이너스 K 마이너스 T 플러스 1이 돼요. 자 여러분들 우리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요 어떤 수의 2배 했으니까 짝수죠. 짝수에다 1을 더해서 뭐가 됐습니까? 홀수가 됐습니다 라고 따라서 그냥 마지막에 한 줄만 써주시면 돼요. 따라서 MN은 뭐다? 홀수이다 라고만 써주시면 끝나죠. 알겠죠 얘들아? 좋아. 여기까지 괜찮아요? 괜찮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보게 될 거고, 자, 그 뒤에 넘어가서 지워도 돼? 지워도 돼? 건이 10번이 뭔지 알아요? 10번이요? 이게 뭐예요? 10번씩 뭔지 알아요? 전화? 몰라요? 네, 잘 모르겠어요. 유담이는
10번씩 알아요 몰라요? 유담이는 쳐다도 안 보고 어떻게 모른다고 할 수가 있어요. 저하고 뭐라고? 저하고 자, 10번인데 절대부등식이에요. 그리고 이게 여러분들 교과서 대단원 아마 마지막 문제였나? 그랬던 것 같아요. 대단원에 있는 명제 대단원의 마지막 문제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여러분 이거 다음 시간에 이어서 수업할 내용이에요. 뭐야? 코시-슈바르체 부등식이에요. 코시-슈바르체 부등식은 산술기하랑은 조금 달라요. 산술기하는 양수 조건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이 코시-슈바르체 부등식은 지금 뭐 문자 A, B, X, Y라고 했는데 어쨌든 모두 실수 조건에서 보게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 코시-슈바르체 부등식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절대부등식이니까 증명을 좀 해보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코시-슈바르체 부등식은 얘들아 하나도 어려운 게 없어요. 그냥 전개해서 좌변으로 이항하면 끝이에요. 알았죠? 부담 갖지 말고 그냥 분배 법칙만 잘하면 돼요. 자 보자고. 현재야 A 제곱 X 제곱 더하기 A 제곱 Y 제곱 B 제곱 X 제곱 B 제곱 Y 제곱 그거나 같다. 좌변을 전개하면 이렇게 돼요. 맞지가 않아? 자 이제 우변 완전 제곱식이지. 조용해봐. 자 어떻게 돼요? A 제곱 X 제곱 더하기 2 AB X Y 혹은 순서 맞췄으면 AX BY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맞죠? 그리고 뒤에 플러스 B제곱 Y제곱이야. 전개해서 좌변으로 이항만 하자고. A제곱 X제곱 A제곱 X제곱 지워지고요. B제곱 Y제곱 B제곱 Y제곱이 지워져요. 맞지 얘들아? 그리고 좌변으로 이항하시면 이렇게 돼요. 아이고. 요렇게까지 되는데 요 부분에서 이제 아이들이 조금 잘 이해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요거 잘 봐봐. 자 지금 하나, 둘, 소율아, 셋, 네 개가 곱해져 있죠. A, X, B, Y 이렇게 곱해져 있단 말이야. 이거 좀 네 개가 곱해져 있는데 순서가 상관이 없잖아. 교환 법칙을 좀 생각해 보면 요거를 요렇게 바꾸시면 조금 더 형태가 잘 보여요. 이렇게 AY, BX 하시면 제곱 마이너스 2AB 더하기 B제곱 꼴이 돼요. 그래서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될 거야. 맞아요 얘들아? 그래서 어떻게 돼? AY 마이너스 BX의 제곱은 0 이상 이렇게 완전 제곱식이 돼요. 그 코시-슈바르체의 부등식은요 전개해서 이항만 하면 끝이에요. 알겠죠 얘들아? 코시-슈바르체를요 아마 학교 선생님이 내 기억으로 우리 유담이가 산술기하를 안 했다고 하니까 주영이도 산술기하가요 평균 산술기하 이제 평균식이 지금 우리 A 더하기 B를 가지고 얘기했잖아요. 문자 3개를 가지고 3개의 평균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도 있어요.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평균은 3으로 나눈 거죠. 맞지 얘들아? 그런 이제 문자 3개를 가지고 하는 산술기하 평균식도 있는데 내가 어제 이제 지연이 하는 걸 봤더니 학교에서 그것도 얘기를 했더라고. 3개짜리 산술기하를 얘기를 했는데 시험에는 안 낼 거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뭐 별로 중요하진 않겠죠. 코시-슈바르체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 항이 2개죠. 항이 3개짜리 코시-슈바르체도 있어요. 그것도 절대부등식이라서 증명하는 얘기를 할 수도 있거든요. 코시-슈바르체는 3개짜리 증명도 할 수 있는데 코시-슈바르체 부등식 증명은 항이 2개든 3개든 간에 다 전개해서 좌변으로 이항하면 무조건 완전 제곱식이 돼요. 알겠죠? 다른 특별한 방법이 없어요. 그냥 전개만 잘하시면 돼요. 안 헷갈리게. 알았지? 자, 이거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고 이제 증명해서 실수의 제곱은 항상 0 이상이잖아, 소율아. 그럼 우리 이제 여기서 딱 요거 하나만 딱 신경 쓰면 돼. 등호가 성립할 조건.
등호 조건이야. 자, 언제 등호가 성립할까요, 소율아? 좌변과 우변이 같을 조건. A, Y랑 BX가 같아. 그렇지. AY는 BX입니다. 얘가 등호 조건이거든, 얘들아. 근데 아마 교과서 혹은 교재 혹은 뭐 문제집 다른 문제집마다 등호 조건이 조금 다르게 표현된 문제집들이 있어요. 알겠죠? 이 코시 슈바르츠의 부등식은요, 등호 조건을 이렇게 쓰기도 하지만 얘들아, 이 상태에서요, 양변을 뭘로 나눠? XY로 나눠요. 양변을 XY로 나누면 등호 조건을 요렇게 쓰는 경우도 있고요. 알았지, 얘들아? 아니면 이 부분을 XY가 아니라 좀 해봐. A, B로 나눠서 A분의 X는 B분의 Y입니다. 요렇게 등호 조건을 써놓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교재나 아니면 선생님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알았죠? 뭐 이렇게 써놓는 사람 이렇게 뭐 다 각각 자기 쓰고 싶은 대로 쓰더라고요. 알았죠? 처음에 이렇게만 딱 얘기하면 선생님 학교에서는 분수꼴로 얘기했는데요, 이런 애들이 있어서 미리 다 얘기해 주는 거야. 알았지, 얘들아? 양변을 XY로 나누거나 A로 나눠서 표현하는 경우도 있어. 일단 증명 얘기니까 이렇게 코시 슈바르츠의 증명도 존재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얘들아 11번. 자, 요것도 봐야 돼요. 요거는 왜 보냐, 뭐 특별한 건 없고, 자, 아마 얘까지 볼 것 같은데, 얘는 왜 보냐면, 자, 요것 때문에 봐요. 명제 C가 0이 아닐 때, A랑 B가 같지 않으면 A씨랑 B씨는 같지 않다. 이런 명제거든. 내가 요거 이제 문제 보시면 대우를 이용해 증명하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증명 자체를 얘기하는 것보다는요, 대우를 좀 이상하게 찾는 애들이 있어서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알았죠? 자, 우리 제일 똑똑한 친구가 자, 가분수 조용봐. 아유, 졸려 이 새끼. 100. 그냥 종원형이 쳐다보고 있어, 인마. 봐봐. 명제 배우고야. B가 0이 아닐 때 A씨는 B씨는 오, 그렇지. 정확했어요. 이게 그 대우를 이용해서 증명하라고 대우고라고 하면 요 부분을 부정해버리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냐면 명제의 대전제라고 불러요. 대전제. 대전제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명제 보다 보면은 자연수 n에 대하여 라고 하는 부분이죠. 뭐 이런 문제들이 있잖아. 앞쪽에서 있었잖아. 자연수 n에 대하여. 우리가 대우를 구할 때 자연수 n에 대하여 라고 하는 걸 부정하진 않아요. 내 말 이해됐어요? 이거는 대전제, 가장 바닥에 깔려있는 전제란 말이야. 알았지, 얘들아? 그래서 그거는 건드리지 않아요. 얘는 안 건드려야 돼. 그대로 주라고요. 알았지? 그래서 이거이면 이거이다. 이렇게 가야 된단 말이야. 알겠지, 얘들아? 가은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는 건드리지 않아요. 대전제. 알았죠? 자, 그래서 대우를 구하면 우리 종업이 졸면서도 잘해요. 아주 그냥 이뻐 죽겠어. C가 0이 아닐 때 라고 하는 대전제 깔아놓고 AC는 BC이면 A는 B입니다 라고 하는 이제 대우를 만들 수 있고요. 자, 여러분들 이거 증명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간단하게 어떻게? 등식의 성질을 이용만 할 줄 알면 됩니다. 알았지, 얘들아? 자, 뭐예요? AC는 BC. 아이고요. 여기서 이렇게 하자. 여기에서 C는 0이 아니고 등식의 성질을 이용하여 양변을 뭘로 나눠요? C로 나눠줍니다.
알겠죠? 양변을 C로 나눴습니다 라고 하면 가볍게 한 줄로 증명이 돼요. 자, A, B, C가 실수일 때라고 되어 있고요. 자,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크거나 같다 AB BC 더하기 CA고요. 자, 이 부분은 이제 선생님이 절대 부등식 얘기하면서 했던 부분, 이건 한 번 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라 절대 부등식이 참임을 증명하는 과정은 대부분 완전 제곱식을 만들거나 맞지 현재야? 양변을 제곱하는 형태를 이용하는데 그것 외에도 더 이용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곱셈 공식의 변형 또는 인수분해를 이용할 수 있다고 그랬단 말이야 얘들아. 알았니?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좌변을 이항을 하면 이렇게 만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이 좌변을 보고 기가 막힌 번뜩이는 기억력으로 떠올려야 된다고 유담아. 뭐를? 보자마자 뭐를 떠올려? 뭐라고? 곱셈 공식의 변형 뭐였어? 어? 거짓말 하지 말고 킹받네. 응? 킹받주가 아니고 뭐가 이거 좌변 얘들아 좌변하네. 얘들아 이거 좌변 이거 기억 안 나? 안 나? 안 나? 진짜? 아 막 이런 거 있었잖아. 2분의 1 보면 자 중괄호 열고 A-B의 제곱 B-C의 제곱 C-A의 제곱 이렇게 생긴 놈이 있잖아. 기억나요? 현재 기억나요? 안 나요? 자, 그래서 이거 2분의 1로 묶어서 안 해도 괜찮아요. 이거 부등식이기 때문에 양변에 뭐 2를 곱해서 정리해도 돼요. 알았지 얘들아? 양변에 2를 곱해서 정리해도 되지만 그냥 곱셈 공식 변은 그대로 갖다 써도 된다고. 양변에 2 곱하면 어떻게 되죠? 좀 해봐. 이렇게 되죠. 이렇게. 맞니? 그럼 우리 요거 가지고 얘기하는 거야. 무슨 얘기야? 자, A-B의 제곱은 실수의 제곱이니까 0 이상. 맞죠? 이거 B-C의 제곱도 실수의 제곱이니까 0 이상. 이고 C-A의 제곱도 실수의 제곱이니까 0 이상이야. 그럼 셋 다 0 이상이니까 0 이상인 거 3개 더해서 차이 되는구나 그냥. 이렇게 그냥 얘기하면 된다고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곱셈 공식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갖다 쓸 수 있어야 돼. 이거 변형하면 여러분들 RPM에 뭐 있는지 알아요 혹시? RPM에 이거 있어. 이거 변형하면 RPM에 X, Y, Z가 양수일 때 라고 하면서 이렇게 생긴 놈이 있어요. 얘 변형한 게 얘잖아. 이거 RPM이 있다고 그대로. 어떻게 돼? 좌변을 이항하면 x세제곱 y세제곱 더하기 z세제곱은 마이너스 3xyz 0 이상이 되고요.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 못하겠지만 얘가 인수분해를 할 수 있다고.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y 플러스 z x제곱 y제곱 z제곱 마이너스 xy 마이너스 yz 마이너스 zx가 돼. 이렇게. 그러면 자 소율아 이 부분이 뭐예요? 얘잖아. 맞지? 이 부분이 쟤야. 맞아요? 그러니까 얘는 항상 0 이상. 맞니 얘들아? 그죠? 항상 0 이상이야. 그리고 이 부분은 뭐가 돼요? 양수래네. 양수 3개 더했으니까 0보다 크죠. 맞니 얘들아? 그럼 0보다 큰 값과 0 이상을 곱하면 항상 0 이상이다 해서 참이 될 거란 말이야. 그리고 나서 얘기합니다. 등호 조건. 이 등호 조건은 얘 등호 조건이랑 똑같아야 돼. 왜? 얘는
자, 둘이 곱해서 0이 돼야 되잖아. 등호가 성립하려면 얘들아. 그럼 현재 양수기 때문에 얘는 0이 될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래서 얘가 0이 돼야 돼. 그럼 이 부분이 0이 되려면 A는 B는 C 맞아요? 그래서 등호 조건이 뭐야? X는 Y는 Z.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야. 얘 같은 경우는 등호 조건이 뭐야? A는 B는 C란 말이야. 등호가 성립할 때. 그럼 얘는 X는 Y는 Z가 돼. 여기까지 이해됐니? 이 부분은 0이 될 수 없으니까. 양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RPM에 나와 있는 내용까지 우리가 같이 변형해서 볼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절대부등식은 주가, 선생님 이렇게 생각해요. 한 60%는 완전 제곱식이라고 생각해요. 오케이? 완전 제곱식 만드는 거야 그냥. 그리고 한 30%는 양변을 제곱해서 정리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나머지 한 10% 정도가 곱셈 공식이나 인수분해를 쓰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다룰 수 있는 선이니까. 알았죠 얘들아? 그 이상을 넘어가기 힘들죠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이해됐니 얘들아? 현지 괜찮아요? 아니 이해했냐가 아니고 너 괜찮냐고요 지금? 참. 여러분들 일단 요 지금 명제 증명하는 거 있죠. 나머지 전부 다 직접 손으로 해서 가져오셔야 돼요. 이거 다음 시간에 거들 거예요 내가. 거들 거야 얘들아. 걷어서 체크할 거야. 잘못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거 체크해서 다 돌려줄 거고 얘들아. 알았죠? 이건 다음 주 수업 시간에 가져와야 되고. 토끼 네모는 자자 네모 한판다 네모는 자라 네모 꿈이겠잖아 마인크래프트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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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인크래프트인데